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꼼꼼히 챙겨드리는 주치의 김인철입니다. 오늘도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낙상, 쉽게 말해서 넘어지는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아이고, 나이 들어서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넘어져서 다치신 후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사고들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통계를 한번 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넘어지신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 넘어지신 분은 또 넘어질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죠. 더 심각한 건 낙상으로 인한 골절, 특히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면 1년 내 사망률이 20%까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을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넘어질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75세 박 할머니는 전에 자주 휘청거리셨는데 지금은 산책도 자신 있게 다니시고 계세요. 그럼 지금부터 낙상을 예방하는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바로 균형 감각이에요. 젊을 때는 눈 감고도 한 발로 설 수 있었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어려워지죠. 이게 바로 넘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시스템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가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 두 번째가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 세 번째가 발바닥과 근육에서 느끼는 감각이죠. 나이가 들면 이 3가지가 모두 조금씩 약해져요. 그런데 다행히 운동으로 이걸 많이 개선할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 발 서기 연습입니다. 벽이나 의자 옆에 서서 한 손으로 가볍게 지지하세요. 그리고 한 발을 살짝 들어 10초간 버텨보세요. 처음엔 3, 4초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제가 권하는 목표는 눈을 뜨고 30초, 눈을 감고 10초예요. 이 정도 되면 일상생활에서 균형을 잃을 위험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두 번째는 발뒤꿈치 발끝 걷기입니다. 이건 마치 줄타기 하듯 일직선으로 걷는 건데요. 한 발의 발뒤꿈치를 다른 발의 발끝에 바짝 붙여서 걸어보세요. 처음엔 5, 6걸음만 해도 힘들 거예요. 벽을 따라 걸으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의자 일어서기 운동이에요. 팔을 가슴에 끼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균형 감각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회에서 15회씩 3세트 정도 해보세요. 네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태극권 동작이에요. 태극권은 느린 동작으로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정말 좋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닭이 한 발로 서기 자세만 해도 효과가 뛰어나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태극권을 6개월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낙상 위험이 45% 감소했다고 해요. 제 환자분 중에도 태극권을 시작한 후 몰라보게 좋아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균형 운동은 매일 15분에서 20분씩만 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죠. 하루 이틀 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4주에서 6주는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 즉시 중단하고 쉬어야 해요. 또 처음엔 반드시 옆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하세요. 균형 감각과 함께 중요한 게 바로 근력이에요. 특히 다리 근력이 약해지면 갑자기 휘청할 때 몸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근력은 1년에 1, 2%씩 감소해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더 빨라져서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근력 운동을 해줘야 해요. 다리 근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에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워져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까요?
의자에 앉아서 팔을 가슴에 끼고 일어나 보세요. 10초 안에 5번 일어날 수 있으면 정상, 3번밖에 못하면 근력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근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이에요. 아까 균형 감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근력 운동으로도 정말 좋아요. 하루에 10에서 15회씩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팔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요. 점점 팔의 도움을 줄여가면서 결국엔 팔을 가슴에 끼고도 할 수 있게 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벽에 등을 대고 앉기 운동이에요. 벽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서서 벽에 등을 기대고 의자에 앉듯이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15초에서 30초간 버티다가 일어나는 걸 반복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계단 오르기예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력이 많이 늘어나요. 다만 무릎이 아프시거나 숨이 많이 차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물속에서 걷기예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덜 가면서도 저항 때문에 근력 운동 효과가 좋거든요.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력 운동의 핵심은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처음엔 5, 6개씩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운동 후에 근육이 좀 뻐근한 건 정상이지만 심한 통증이 있으면 쉬어야 해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중요해요. 근육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70kg시면 하루에 84에서 105g 정도죠. 단백질은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반찬을 드시면 적당합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주변 환경이 위험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낙상 사고의 60% 이상이 집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먼저 조명부터 점검해 보세요. 어두운 곳에서는 작은 턱이나 물건도 잘 안 보이거든요. 복도나 계단, 화장실에는 밤에도 켜둘 수 있는 야간등을 설치하세요. 요즘 센서 등도 많이 나와서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져요. 특히 침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목은 꼭 조명을 준비하세요. 밤에 급하게 화장실 가려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다음은 바닥을 체크해 보세요. 미끄러운 타일이나 왁스 칠한 마루는 위험해요. 특히 화장실이나 주방처럼 물이 있는 곳은 더욱 조심해야 하죠.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조나 샤워 부스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세요. 그리고 변기나 욕조 옆에는 꼭 손잡이를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몇만 원짜리 제품으로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계단이 있으신 집은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단 첫 번째와 마지막 단에는 형광 테이프를 붙여서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도 좋아요. 카펫이나 러그도 주의해야 해요. 끝이 말려 올라가거나 미끄러지는 것들은 치워버리거나 고정시키세요. 전선도 벽을 따라 정리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신발도 중요해요. 집에서 슬리퍼를 신으시는 분들 많은데 뒤꿈치가 없는 슬리퍼는 위험해요. 발에 제대로 고정되는 실내화를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요. 문턱도 체크해 보세요. 높은 문턱이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낮추고 여의치 않으면 경사로를 만들거나 형광색으로 표시해 두세요. 가구 배치도 살펴보세요. 자주 다니는 동선에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나 작은 탁자 같은 건 치워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길목은 깨끗하게 비워두세요. 약물도 확인해야 해요. 혈압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은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새로운 약을 시작하신 후에 어지러움이 생기면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세요.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발밑으로 갑자기 지나가면서 넘어지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낙상 위험을 높이는 질병들이 있어요.
이런 질병들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혈압이에요.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특히 위험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드시고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이에요. 당뇨병이 있으면 발끝 감각이 떨어져서 바닥의 높낮이를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지기 쉽죠. 혈당 관리를 잘 하시고 발가락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거나 수건을 발가락으로 짚는 운동이 좋아요. 세 번째는 골다공증이에요. 뼈가 약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져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뼈가 급격히 약해지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드시고 금연 금주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서 필요하면 치료를 받으시기 바래요. 네 번째는 시력 문제예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으로 시야가 흐려지거나 좁아지면 장애물을 못 보고 넘어져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시고 안경 도수도 맞게 조절하세요. 다초점 렌즈를 쓰시는 분들은 계단 오르내릴 때 특히 조심하세요. 다섯 번째는 어지럼증이에요. 귓속 문제, 혈압 문제, 약물 부작용 등으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어지럼증이 자주 있으시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치료받으세요. 여섯 번째는 관절염이에요. 무릎이나 발목 관절이 아프고 불안정하면 균형을 잃기 쉬워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을 하세요. 일곱 번째는 인지기능 저하예요. 치매 초기에는 판단력이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시거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약물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5가지 이상 약을 드시는 분들은 낙상 위험이 높아져요.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의해서 불필요한 약은 줄이고 꼭 필요한 약만 드세요. 특히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히스타민제, 일부 혈압약은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새로운 약을 시작한 후에 어지럽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세요.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혼자 계신 시간이 많으시면 응급배를 준비하세요. 목에 걸거나 손목에 차는 형태로 나와 있어요. 넘어져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도 항상 가까이 두세요. 특히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주 연락하는 가족이나 이웃의 번호를 단축번호로 등록해 두세요.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다친 곳이 있는지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면 천천히 일어나세요. 먼저 옆으로 돌아 누운 다음 손과 무릎으로 기어서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의자나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만약 일어날 수 없거나 심한 통증이 있으면 무리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하세요. 특히 머리를 다쳤거나 의식을 잃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해요. 가족들과도 미리 계획을 세워두세요.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하는 시간을 정하고 연락이 안 될 때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서로 안부를 묻고 지내다 보면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래요. 집 열쇠를 믿을 만한 가족이나 이웃에게 하나 맡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응급 상황에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낙상 위험을 높이는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어요. 특히 균형감각, 시력, 청력, 골밀도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알려주세요. 가족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때 낙상 예방 효과가 훨씬 높아져요. 운동할 때도 혼자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하세요.
그래야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세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활동을 아예 안 하시면 오히려 근력과 균형 감각이 더 떨어져요. 안전하게 준비하고 적절히 활동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균형 감각 키우기였어요. 한발 서기, 줄타기 걷기, 의자 일어서기, 태극권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균형 감각이 좋아져요. 두 번째는 근력 강화하기였습니다. 특히 다리 근력이 중요한데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물속 걷기 등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생활 환경 개선하기였어요. 조명, 바닥, 계단, 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만들고 적절한 신발을 신으세요. 집이 안전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건강 상태 관리하기였습니다. 저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시력 문제, 어지럼증 등을 잘 관리하고 약물도 주의 깊게 복용하세요. 다섯 번째는 응급 상황 대비하기였어요. 응급벨, 휴대폰 준비하고 가족이나 이웃과 연락 체계를 만들어 두세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가족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훨씬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안전한 환경만 만들어 두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방법들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으시면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김인철이었습니다.